네, 저희는 실행 컨텍스트에서 세부적인 호이스팅 관련된 내용을 발표하게 될 2조입니다. 먼저 일단 알고 가자라고 환경 레코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요약해서 말해보자면 실행 컨텍스트는 그 변수, 함수, 매개 변수 등의 식별자를 관리하는 레코드를 가지고 있는데 이 중에서도 정보를 관리하는 환경 레코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컨텍스트 내부를 쭉 훑어보면서 순서대로 정보를 수집합니다. 그림으로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가자면 실행 컨텍스트가 콜스택에 담길 때 환경 레코드도 같이 생성됩니다. 그리고 실행 컨텍스트 생성 단계에서 변수와 함수를 결정하게 되고 결정이 완료되면 환경 레코드 안에 담게 됩니다. 여기까지 생성 단계를 마치면 실행 단계에서 실행 컨텍스트가 변수와 함수에 접근 시 환경 레코드 안에 있는 변수를 참조하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호이스팅이 이런 식으로 일어나는 거죠. 전역 실행 컨텍스트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역 객체와 관련된 환경 레코드가 생성이 되고 전역 실행 컨텍스트에 있는 변수, 함수 등의 식별자를 미리 저장하게 됩니다. 이 전역 객체에는 브라우저의 윈도우, 노드.js, 글로벌 객체 등이 있다 정도만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환경 레코드에 대한 간단한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 나경님이 이어서 호이스팅에 관련된 자세한 설명과 예제를 발표를 이어나가겠습니다. 네, 태희님이 이제 환경 레코드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거 잘 기억해 주시면서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매개 변수와 변수 선언에 대한 호이스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호이스팅에 대해 말씀을 드릴 건데, 호이스팅이라고 하면 호이스트에다가 ing를 붙인 동명사로 끌어올리다 라는 의미의 가상의 개념인데요. 이 호이스팅 처리를 한다는 것이 실제로 끌어올리느냐? 그것은 아니고요. 변수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인데 그거를 더 이해하기 쉽게 나타낸 가상의 개념으로서 실제로 끌어올리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바로 선언된 하고 초기화된 예시가 있는데요. 이제 콜스택에서는 전역이 먼저 담기겠죠. 그리고 식별자 x를 담게 될 건데 이 인바이러먼트 레코드가 식별자 정보를 저장을 하고 최상단으로 선언이 끌어올려진 것 같은 이런 효과가 저희가 이해하기 쉽게 실제로 끌어올리진 않지만 그렇게 됩니다. 이때 콘솔은 어떤 x 값을 찍느냐 하면 정답은 undefined입니다. 왜냐하면 반은 undefined로 초기화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아까 예제와는 달리 이제 선언 없이 초기화만 있을 때는 호이스팅이 어떻게 일어나게 될까요? 먼저 선언이 없기 때문에 호이스팅은 일어나지 않고 레퍼런스 에러가 발생하게 됩니다. 레퍼런스 에러란 현재 스코프에 변수가 없거나 아직 초기화되지 않았을 때 던지는 에러라고 합니다. 그러면 바로 선언됐을 때와 달리 이제 렛과 컨스트로 선언이 되었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자, 이제 선언과 초기화가 잘 되어 있는 let, const로 선언된 x 변수들을 찍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레퍼런스 에러가 뜨게 됩니다. let과 const도 역시 선언을 위로 끌어올리는 것 같이 작동은 하지만 바와 달리 undefined로 초기화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에러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앞에 이제 호이스팅을 잘 살펴봤으니까 교재에 있는 예시로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콜스택에는 전역이 담기게 되고 그 다음에는 8번 줄로 가서 A 컨텍스트가 담기게 되겠죠. 여기서 A는 1이라는 아규먼트를 1번 줄에 있는 파라미터로 전달을 하게 되는데
그럼 A의 실행 컨텍스트가 이제 함수 A 안의 내용들을 실행하고 파라미터로 담아온 값을 이렇게 n 위에 1이라는 걸로 전달을 했으니 먼저 예시는 이렇게 오른쪽의 예시로 다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environment record는 식별자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A 함수 내의 선언들을 이제 끌어올리게 되는데요. 선언들은 끌어올려서 빨간색 화살표처럼 되고 그 값은 제자리에 있기 때문에 7번 줄과 8번 줄에는 1이 찍히고 10번 줄에 있는 콘솔 로그는 2가 찍히게 되는 그런 식으로 작동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실제로 끌어올리는 것은 아니고 이해를 돕기 위해 그런 끌어올리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이제 태희님이 함수 선언문 호이스팅을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이번엔 함수 선언문의 호이스팅에 대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코드를 보면 A 함수 안에 콘솔 로그로 B를 찍고 그 다음에 바로 B 변수를 선언을 하고 34라는 데이터 할당을 해준 뒤에 다시 콘솔 로그로 B를 찍어봅니다. 그리고 또 그 안에 내부에는 실행될 B 함수 코드를 선언을 하고 다시 콘솔로 B를 찍어보겠습니다. 그럼 함수 A를 호출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첫 콘솔에는 B에 할당된 게 없으니까 에러 또는 undefined를 출력할 것이고 다음 콘솔에는 B에 할당된 34, 그 다음 콘솔에는 함수가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제가 말한 대로 콘솔에 찍힐까요? 네, 아닐 겁니다. 저희는 이제 호이스팅을 생각을 해야 합니다. 먼저 변수 B를 선언합니다. 그 전으로. 이때 바임으로 변수 B의 undefined 초기값을 할당합니다. 다음 함수 B를 선언합니다. 이제 호이스팅이 완료되었습니다. 여기서 다시 위에서부터 순차적으로 실행이 들어갑니다. 함수 A를 호출하게 되면 맨 처음에 있는 콘솔이 실행이 되고 현재 호이스팅으로 위에 올라온 함수 B가 출력됩니다. 다음 다시 변수 B에 34 데이터를 할당합니다. 다시 콘솔이 실행되면 변수 B에 할당되어 있는 34가 출력됩니다. 아래 콘솔도 마찬가지로 34가 출력되겠죠? 콘솔 로그에 함수 A를 호출해보면 앞에서 말했던 것과 같은 함수 B와 34들이 순차적으로 반환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함수 선언문의 실행 과정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환경 레코드 안에는 함수 A, 선언만 된 변수 함수 B가 순차적으로 저장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함수 A를 호출하게 되면 먼저 함수 A의 실행 컨텍스트를 생성한 후 콜스택의 상단에 담기고 순차적으로 내부 코드를 실행하다가 함수 B를 만나게 되면 함수 B의 실행 컨텍스트가 콜스택의 가장 위에 담깁니다. A 함수 코드 실행을 잠시 중단하고 B 함수 내부 코드를 실행하다가 실행이 완료되면 함수 B의 실행 컨텍스트가 콜스택에서 제거됩니다. A 함수도 마찬가지로 동작이 되겠죠? 여기서 의문점이 생기는 게 콘솔 로그도 함수인데 왜 호이스팅이 되지 않을까요? 콘솔 로그는 호이스팅이 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콘솔 로그 자체가 Node.js에 있는 전역 객체여서 이미 콘솔은 전역 실행 컨텍스트 단계에서 호이스팅이 된 상태입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이미 환경 레코드 안에 저장이 돼 있는 상태니 호출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 이어서 승표님이 발표 이어나가겠습니다. 네, 함수 선언문과 함수 표현식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수 선언문과 함수 표현식 두 가지는 모두 함수를 새롭게 정의할 때 쓰이는 방식인데요. 우선 간략하게 함수 선언문과 함수 표현식의 형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함수 선언문입니다.
함수 선언문은 밑에 코드와 같이 정의부만 존재하고 별도의 할당 명령이 없는 형태입니다. 한 번 더 넘겨주세요. 함수 표현식은 정의한 펑션을 별도의 변수에 할당하는 형태입니다. 네, 이런 형태이고요. 그런데 함수 표현식은 그 안에서도 기명 함수 표현식과 익명 함수 표현식으로 나뉘게 되는데요. 기명 함수 표현식은 할당할 펑션의 함수명을 정의해주는 방식이고, 익명 함수 표현식은 할당할 펑션이 함수명이 없는 익명 함수입니다. 함수 네. 함수 외부에서 기명 함수 표현식에 접근을 할 수 없고, 함수 내부에서도 할당된 변수명을 사용해서 함수를 실행하는 방식과 기명 함수를 사용해서 함수를 실행하는 방식이 똑같이 작동하기 때문에 익명 함수 표현식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제 함수 선언식과 함수 표현식의 차이점은 무엇이 있는지 살펴볼 건데요. 두 방식은 위에서 살펴본 선언 방식 이외에도 호이스팅 방식의 차이가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함수 선언문은 함수 전체가 호이스팅 되고 함수 표현식은 변수 선언부만 호이스팅 됩니다. 그 전에 코드가 안 나온 것 같은데. 나온가요? 네, 네, 잠시만요. 네, 각 방식으로 선언된 두 가지 함수의 예시를 살펴볼 건데요. 각 함수가 선언되기 전에 코드의 상단에서 콘솔 로그로 먼저 두 함수를 불러오는 형태입니다. 이 코드를 실행했을 때 결과값은 다음과 같습니다. 함수 선언문으로 정의한 sum 함수의 결과값은 정상적으로 출력되었지만 함수 표현식으로 정의한 multiply 함수는 함수가 아니라는 타입 에러가 출력되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앞에서 설명드렸던 호이스팅 방식의 차이 때문입니다. 보시면 sum 함수는 함수 전체가 호이스팅 된 거고요. multiply 함수는 변수의 선언부만 호이스팅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의문이 생길 수 있는데요. 그러면 에러가 생기지 않는 함수 선언문을 사용하는 게 안전하겠네요? 라는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정답은 아니요입니다. 왜 그런지 한 가지 상황 예시를 들어드리겠습니다. 헤르미온느가 혼자서 작업하던 코드를 론이 이어받아서 작업하게 되었습니다. 네. 론은 자바스크립트의 함수 호이스팅 개념을 모릅니다. 헤르미온느는 기존 sum 함수의 결과값을 템플릿 리터럴 안에 넣어주는 방식을 사용했는데 이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론은 자신이 이어받은 부분부터 sum 함수가 결과값과 문자를 한 번에 해주도록 재선언한 뒤에 코드를 작성했습니다. 네, 이 상황에 대한 코드를 보시겠습니다. 둘 다 모두 함수 선언문을 사용해서 sum 함수를 선언했기 때문에 론이 선언한 함수가 최종적으로 적용이 되어서 코드의 실행 결과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론이 작성한 코드는 자연스럽지만 헤르미온느가 작성했던 그 이전의 코드는 의도와 다르게 출력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일어나지 않게 하려면 함수 표현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코드를 네, 넘겨주세요. 그 전으로 가주시겠어요? 네. 코드를 보시면 sum 함수가 함수 표현식으로 선언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이 코드의 결과값은 다음과 같습니다.
sum 함수의 변수 선언부만 각각 호이스팅되고 함수의 내용은 각 코드가 있는 32번 줄과 1999번 줄에서 할당, 재할당 되기 때문에 헤르미온느와 론 각자가 의도한 대로 결과값을 얻게 됩니다. 원활한 협업을 위해서 함수를 전역 공간에 선언하거나 중복 선언하는 경우가 없어야 하지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위의 예시와 같이 함수 선언식보다 함수 표현식을 사용하는 것이 안전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실행 컨텍스트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